지금 오늘 댓글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님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 민주당의 이제 김지호 대변인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많은가 봐요. 어떤 있었네요. 내용이냐면은 무슨 발언을 했죠? 오늘 이제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민주당 평택 후보인 김용남 후보를 아마도 이제 비판을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민주당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아서 했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그 비판하는 것이 공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정구승 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근데 진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법무관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구에서 법무관 생활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그 제가 민주당 계열이나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 도깨비 취급했었거든요. 뿔 날리는 사람 취급을 했었는데 이게 그쪽에서 넘어왔다? 이거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지호 아니, 아까 예. 얘기한 대로 김지호 대변인이 김용남 후보를 그 비판을 강력하게 한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매우 비판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꼴 보기 싫다. 진짜요? 지금 보면은 김지호 후보가 한 부분들을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은 네. 김용남 조국 공격하다가 민주당 갑옷 벗겨졌다 정체성이 의심된다 이런 식의 좀 제목이 잡혀 있는 걸 봐서는 기본적으로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다면 주류 당원들의 정서를 알아 조심을 했을 텐데 지금은 조 대표가 형을 산 내용까지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원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 위에도 여러 발언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취지의 내용을 길게 발언한 모양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고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는 대통령 이재명이 영입한 인사입니다. 그 당시 당대표로서. 그리고 두 번째로 후원회장이 정청래 당대표예요. 맞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후보입니다. 조국혁신당 후보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명백한 해당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민주당스러움이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민주당스러움은 과거의 민주당스러움과 다른 이재명의 민주당스러움과는 또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스러움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사람이 김용남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 보수와 실용, 능력. 왜냐하면 이분이 검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금융 전문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주 관련한 그 권한에 대해서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님께서 조금 교통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교통령님까지 대표가 나서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너무 언행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를 안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평론가스럽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다가 경선에서 밀려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당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평론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네. 그럼 당에 부담이 되잖아요. 법조인으로서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김용남 후보가 지적한 부분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당시 조국 대표에게 뭐 언론이나 검찰이 좀 사냥하듯이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네. 지금 그분들이 프레임을 잡는 것처럼 표창장 때문에 4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특히 조범동 씨의 그 혐의나 그리고 이제 정경심 씨의 혐의를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알았다는 그 인식과 고의에 대해 입증을 못해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반대로 우리가 김건희 씨를 생각을 하면서 그 윤석열이 그 알았다는 입증을 못해서 기소를 못할 뿐 똑같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국 일가로 보이고 조범동 씨에 대해서 투자한 이유는 조국 대표가 당시에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이걸 김용남 후보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지적한 것을 그것도 같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감싸주는 것 자체가 과거 민주당스럽다.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좀 공정하게 경쟁하면 안 돼요? 그냥 당대당으로 후보들끼리 경쟁하다가 국민의 후보한테 밀리면은 그러면 우리 단일화 룰 만들어가지고 단일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는데 이쪽 후보가 우리 편이니 우리 편도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 아니니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좀 최소한의 룰은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렇게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 집요해지는 거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네. 일관되지 않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김용남 후보가 1등인 조사가 나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JTBC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조국 후보가 또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캠프가 지금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고 다만 확실한 부분은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를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인터뷰부터 초장부터 주장을 한 반면에 물론 조국 후보가 직접 포문을 열었다기보다는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정당에 있는 소속 구성원들이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런 식이 되면서 핑퐁 게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박하면서 또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그 반박을 또 받아치게 되고 이런 상황인 건데 사실은 선거를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네. 이런 상황들 어떻게 좀 이렇게 정지를 해야 될까요? 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네. 우리의 관심의 중심은 영남에 있는 겁니다. 부산 경남을 탈환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데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아요. 당이 전략적으로 맞아요.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고 이 당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으로 민주당을 분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그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 것이 당인의 몫이죠. 개인적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하죠. 이미 네. 당이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족을 달고 마치 그냥 평론 아무 말이나 하는 평론처럼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후보님이 정말 진정성 있게 들리는 거는 후보님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그 선당 후사 때문에 본인이 불출마 사실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서도 다른 후보 선거를 많이 주변에 도우셨잖아요. 아니 물론 네. 그 바람에 그 선당후사의 그 바람에 이번 경선에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죠, 그 그렇죠, 덕분에. 그렇죠. 아 그래도 그때 빚진 분들이. 그래도 네. 헌태정 후보가 그때 그 기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네.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마음이 2년이 지났어도 그럼요, 잊지 않고 그럼요. 있더라고요. 네. 길게 아, 보면 네. 그런 모습이 더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근데 요즘 자당끼리는 그럴 수 있는데 저쪽은 아예 당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저는 선당후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민주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를 비호하거나 자당 그럴 후보를 필요는 없죠. 비판하는 거는 그냥 당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 내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응원할 수 있어요. 그 응원할 수 있는데 그렇죠.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약간 거리 두고 후보가 그냥 경쟁하도록 일단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인 거잖아요. 그건 불가피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거 하도록 조금 가고 막 참전해가지고 좀 책임 있고 스피커도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건 점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 어제 그 수선을 맡겼던 구두를 찾으러 동네에 조그만한 구두 수선소를 갔어요. 도로 옆에 있는 노상 수선소인데요. 연세가 한 70대 초반쯤 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 판세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아니, 어르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세상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영남이 불안해. 경남이 참 되게 불안해서 그쪽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조그마한 수선소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이 저보다 낫다. 세상을 저보다 더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왜냐면 아니, 민심은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요. 조용하지만 맞아. 다 네. 투표장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이번에 개헌 저지한 국민의힘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아, 오히려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기회를 잃었어요. 네.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해도 유권자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민주당은 다른 뭐 한가하게 어디 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경남이나 지금 격전지가 되어 있는 곳들에 한 표라도 더 얹기 위해서 인맥 동원하고 더 많이 가가지고 더 많이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뭐 의원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의원들 한가하게 여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도권에 가가지고 다른 후보 지원하든가 아니면 네. 경남이라도 내려가가지고 가서 도울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조국혁신당한테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거티브로 가서 본인들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판결문뿐만 아니라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었어요. 웅동학원, 사모펀드, 표창장 그 하나 뭐만 건드려도 한 달 내내 제가 떠들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진성 시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게 조국 대표였어요. 사과를 요구하거나 네거티브로 가서는 조국혁신당이 유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서로 평택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네. 평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셔야지 전략적으로 봐도 그리고 앞으로 본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경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등판을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방송에서 수요일날 출연하시는 YTN 뉴스 명당의 진행자 장성철 평론가께서 네. 지금 이제 댓글로 김성한 파이팅 하시면서 이제 문자를 남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 아마도 이제 우리 김지호 후보가 그 김지호 전 후보죠 대변인이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발언한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반가운 인사를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은 우리 허태정 후보님 YTN 한번 출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시아 모나님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김용남 두 분 꼭 당선되세요 하셨고 인간 실경님은 민주당 정말 너무합니다. 김용남, 김상욱이 저쪽에서 왔다고 이런 겁니까? 라고 이제 호되게 말씀 주셨고 난나니아님은 정청래 대표가 정리해야죠 하셨고 이진영님은 오윤혜 잘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왜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윤희 씨는 뭘 해도 다 칭찬받아. 가만히 있었는데. 어. 네.